오늘은 좀 역설적인, 어쩌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 아이디어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바로 지는 것을 통해서 진짜 이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혹시 이런 기분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뭔가 끝도 없는 경쟁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고 어딘가 모르게 서글픈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치 멈추고 싶은데 멈출 수가 없는 쳇바퀴에 갇혀버린 그런 기분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런 감정이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천 년 전 동양의 장자, 그리고 20세기 서양의 하이데거. 정말 시대도 장소도 전혀 다른 이 두 명의 위대한 사상가가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놀랍도록 비슷한 해법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걸까요? 이 감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기술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부터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하이데거는 우리 시대를 존재 망각의 시대라고 딱 진단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모든 걸 통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쓸모있는 자원으로만 보다 보니까 정작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의 가치를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건 뭘까요? 바로 설명하기 힘든 깊은 공허함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허함에서 우리가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해법은 더 열심히 하자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의 핵심, 우리가 알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아주 급진적인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성공하려면 보통 뭘 하라고 하죠? 더 노력해라, 모든 변수를 통제해라, 이런 조언을 듣잖아요. 그런데 장자와 하이데거는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사소한 패배들은 그냥 받아들이고 내려놓음으로써 오히려 더 큰 승리를 얻으라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내려놓음이 절대 무기력한 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강력하고 적극적인 저항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수천 년 전 동양으로 한번 시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철학자 장자는 자연의 흐름 속에서 이 내려놓음의 힘을 발견했는데요. 아주 시적인 비유를 통해서 그 놀라운 전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상자 철학의 심장 그 한가운데에 천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거대한 힘이에요. 우리와 세상 모든 것에 이미 내재된 자연스러운 흐름, 근원적인 힘을 말하는 거죠. 장자는 이걸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바로 진의 이야기입니다. 발이 수천 개나 되는 진해한테 아니 어떻게 그 많은 발을 하나하나 다 조종해요? 라고 물으면 진해는 대답을 못할 거예요. 그냥 천기라는 몸 안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자기를 맡기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성적인 계산을 뛰어넘는 직관적인 힘, 천기의 본질입니다. 장자는 위대한 승리, 그러니까 대승에 이르는 길을 바람에 비유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람은 작은 벽이나 비난에 부딪힐 때마다 일일이 맞서 싸우면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요. 그런 사소한 패배들은 그냥 휙 지나쳐버리는 거죠. 대신에 자신의 본질적인 흐름, 즉 천기를 따르는 데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죠? 거대한 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릴 만큼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무대를 바꿔서 20세기 서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이데거는 이와 비슷한 아이디어를 기술 문명이란 위기에 대한 처방전으로 내놓습니다. 하이데거가 제시한 핵심 개념은 바로 겔라센하이트인데요. 우리 말로는 초연한 내맡김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걸 지배하고 계산하려는 그런 기술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사물을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하도록 놓아두는 고요한 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 하이데거는 이걸 절대 게으르거나 수동적인 태도라고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이게 내 의지를 내세워서 뭔가를 억지로 하려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행위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겔라센하이트라는 마음가짐을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그 실천 방법이 바로 자인라센, 즉 존재하게 함인 거죠. 내 계획대로 세상을 막 재단하려고 하지 않고요. 사물과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한 걸음 물러서 주는 겁니다. 하이데거한테 이건 그냥 뭐 멋진 철학적 사색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건 정말 절박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든 기술과 시스템의 부품으로 완전히 전락하기 전에 인간 본연의 삶의 방식을 되찾기 위한 필사적인 생각의 전환이었던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이 두 거대한 사상가를 나란히 놓고 한번 볼까요?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같고 또 어떻게 다른지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언뜻 보면 둘 다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되게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리키는 최종 목적지는 사실 좀 다릅니다. 한 명은 자연과 하나가 되자고 하고 다른 한 명은 기술 문명에 저항하자고 하죠. 그 미묘하지만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보시면 둘 다 인위적인 통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점에서는 같아요. 하지만 그 목표가 달라요. 장자는 자연의 흐름인 천기와 하나가 되는 영적인 길을 제시하고요. 반면에 하이데거는 모든 걸 계상하고 통제하려는 서양 철학의 아주 오랜 전통에 맞서서 존재의 진리를 지켜내려는 저항의 길을 말합니다. 그래서 장자의 방식이 좀 더 자연스럽고 직관적이라면 하이데거의 방식은 더 의식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이 거대한 철학 이야기들을 우리 현실, 바로 여러분의 삶으로 다시 가져와 볼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절대 포기나 패배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내 욕심, 내 계획으로 꽉 차 있던 공간을 비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과 사람, 그리고 나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는 행위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행위, 하이데거의 말을 빌리자면 가장 높은 차원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완벽한 커리어를 쌓아야 하고 모든 이메일에 바로바로 답장해야 한다는 이 압박감 속에서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내려놓고 그냥 존재하도록 허락해 줄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야말로 어쩌면 우리를 번아웃의 쳇바퀴에서 내려오게 할 진짜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